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 바로 AI 판사입니다. 과연 정의일까요? 아니면 그냥 코드 덩어리일까요? 인공지능이 우리 재판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뭘 얻고 또 뭘 잃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질문 무려 20년 전에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꼭 오늘 우리한테 하는 말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날카로운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아주 오래된 불신의 시작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말들이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온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고무줄 형량. 이게 다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판결이라는 게 법이 아니라 판사 개인에 따라서 막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아주 깊은 회의감이 담긴 표현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사법 불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게 된 걸까요? 사람들의 비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불공정과 불공평.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불공정은 뭐냐면 아니 저 사건 판결 자체가 말이 안 돼! 이런 느낌이고요. 불공평은 비슷한 범죄인데 왜 저 판사는 징역 3년이고 이 판사는 징역 10년이야?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인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요? 이게 그냥 판사 개인의 문제일까요? 사실은요, 우리 법 구조 자체에 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 형량이요, 최소 5년에서 최대 4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게다가 정상참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판사의 재량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고무줄 형량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죠. 자,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기서 기술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등판합니다. 두 번째 파트, 드디어 AI 판사의 등장입니다. 이게요, 무슨 공상과학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이에요. 대법원에서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발표했어요. 보세요. 2028년에 시범 운영하고 2030년에는 AI 양형 시스템을 아예 공식적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문제들,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거,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죠. 양형 과정의 투명성, 합리성,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성을 확 높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딱 던져집니다. 세 번째 파트, 바로 기계와 인간 법관의 양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바로 우리 헌법 제103조,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AI가 이 사건은 징역 10년이 적절합니다 하고 딱 권고를 내놨는데, 이게 과연 법관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닐까요? 이야, 이게 바로 이 논의의 가장 뜨거운 핵심 쟁점입니다. 네, 바로 이 걱정이 가장 큰 거죠. AI가 준 제안이 그냥 참고자료 수준이 아니라 이걸 안 따르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만 판사지, 사실상 AI가 판결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자, 이 복잡한 딜레마를 풀려면요, 우리는 이 논의의 한가운데에 있는 바로 그 단어,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양심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보통 우리는 양심하면 그냥 나만의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도덕적 믿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법철학적인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심은 그런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보편성이자 제도적인 도덕이라는 훨씬 객관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아니, 제도적 도덕이라니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이건 판사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쌓여온 법 공동체 전체의 판례, 법을 만든 의도, 그 안에 담긴 원칙들, 이 모든 게 엮여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법관의 양심이란 이 거대한 흐름 안에서 가장 딱 맞는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라는 거죠. 내 기분이 아니라요.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동양 철학의 지혜를 한번 빌려와 보겠습니다. 바로 성리학에 나오는 본연지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순수하고 선한 도덕적인 본성, 이걸 말합니다.
어떤 편견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이상적인 마음의 상태인 거죠. 성리학에서는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딱 둘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이상적인 본연지성,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의 우리처럼 편견도 있고 감경에 휩쓸리기도 하는 한계를 가진 기질지성입니다. 자, 그럼 판사의 판결이 왜 흔들릴까요? 바로 이 기질지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AI의 역할이 180도 달라집니다. AI가 더 이상 법관의 양심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판사가 자기 안의 개인적인 편견, 즉 기질지성을 극복하고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인 본연지성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랄까, 거울 같은 아주 강력한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법적인 논쟁을 넘어서 훨씬 더 보편적인 철학적 이상의 차원으로 한번 끌어올려 보죠. 공자가 70살에 이르러서 이런 경지에 올랐다고 하죠. 종심소욕 불유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세상의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세상의 이치가 그냥 하나가 된 상태. 와, 어쩌면 이게 바로 이상적인 법관이 꿈꿔야 할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요? 이 경지가 어떤 건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날 공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받습니다. 구멍이 9번이나 구불구불하게 꺾여 있는 구슬에 실을 꿰라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죠. 공자가 며칠 밤 낮을 끙끙 앓았는데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때 한 시골 여인이 지나가면서 툭 하고 세 글자 힌트를 던져줍니다. 미래사, 꿀, 개미, 그리고 실. 해결책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개미 허리에 실을 묶어요. 그리고 구슬 반대쪽 출구에 꿀을 살짝 발라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꿀 냄새를 맡은 개미가 알아서 그 복잡한 9구멍을 쏙쏙 통과해서 실을 꿰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지혜, 그리고 진짜 정의라는 건요, 힘으로 규칙을 억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물의 본질, 그 이치를 꿰뚫어 보면 저절로 길이 보인다는 거죠. 마치 공자가 도달했던 종심의 경지처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AI는 인간 판사의 양심을 대체해버리는 차가운 기계가 될까요? 아니면 판사가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정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마치 공자에게 길을 알려준 그 꿀과 개미 같은 현명한 도구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앞으로 우리 사법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